어떤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와 관찰자의 입장은 분명 다릅니다. 네, 무슨 일이든 내일 내 문제라고 생각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올 텐데요. 이 저와 함께 우리 사회의 관찰자가 아닌 적극적인 주인이 되어보는 건 어떠십니까? 안녕하세요. 본격 신인 우대방송 천만의 말씀 진행을 맡은 개그맨 황현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사회의 주인인 여러분의 목소리만을 담습니다. 자, 5월 11일 화요일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집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전주보다 0.01%포인트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홍남기 총리 직무대행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높여 세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로는 당내 반발은 물론이고 정부의 신중론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정부와 여당이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이 기존 부동산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요. 이 종부세 완화가 연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진척이 없고요. 네, 당내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찐 열린 토론에선 이 종부세 완화를 주제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분 때문에 화요일이 기다려집니다. 네, TBS의 비주얼 담당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비담 김혜지입니다. 네, 제가 매주 비주얼 담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조금 그랬는데 네네네. 듣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네요. 예, 저는 점점 좀 그렇던데. 아, 그래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반대네요. 아, 예. 예. 어쨌든 못 본 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다 지나가고, 네, 맞아요. 예, 또 며느리시자, 또 아내이시자, 엄마이시자, 엄마이자. 예. 근데 선물 좀 많이 해드리셨는지 모르겠네요. 많이 해드렸죠. 마음. 아이들에게 카네이션도 좀 받으시고. 애기가요. 예, 예. 어린이집에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예. 그거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진짜 가정 내에서 네. 모든 역할을 다 하고 계시네요, 김혜지 아나운서께서. 대부분 그렇죠. 예, 엄마, 이제 며느리, 또 아내, 진짜 이런 역할을 다 하시다 보니까 많이 힘드실 것 같네요. 이제 방송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시간입니다. 오늘 기회를 드릴게요. 오늘만 잘하시면 돼요. 예, 예. 네, 알겠어요.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참여 방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혀주셔도 좋고요. 이제 오늘 종부세 이야기 나눌 거잖아요. 네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문자 샵 0951 열려 있고요. TBS 애플리케이션 실시간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TBS FM 채널을 통해서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종부세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제가 많이 어려우니까요.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해요. 예, 도와주세요. 그렇습니다. 매주 화요일엔 그래서 여러분과 전화로도 이야기 나눠보고 있죠. 의견 보내주실 때 말머리에 전화 이렇게 해라 달아주셔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께 전화드려서요. 직접 목소리로 의견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연결된 분께는 선물로 저희가 특별히 야식비, 야식비를 현찰로 계좌로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이죠. 이거부터 좀 뭔지 지금 짚어보고 넘어가시죠. 네, 이제 고가의 집을 가지고 있을수록 높은 세율을 매겨서 세금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집값 안정을 찾겠다는 거죠. 그렇죠. 2000년대 초반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2005년 1월에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징수되고 있습니다. 이게 재산세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지자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고요. 그렇죠.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마포구 상암동이잖아요. 네. 마포구 상암동이 아파트가 있으면 재산세는 마포구에서 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종부세,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 세금으로 그렇게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네. 매년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세가 먼저 부과되고요. 지자체에서 네. 그 소유한 부동산이 공제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금액에 해당 세율에 맞춰서
종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다면 이 세금이 부담돼서 5월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좀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좀 예측을 했었는데 사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다시 좀 들썩이면서 네. 지금 시기가 좀 그냥 지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예, 예. 맞습니다. 부과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와 이 부동산세, 이게 종합부동산세. 네, 예. 주택은 한 사람 인별로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가 되는데요. 네. 단 1세대 1주택은 9억 원이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됩니다. 놀고 있는 땅, 나대지나 잡종지 등의 종합합산 토지의 경우는 공시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부과 대상이 되고요. 네. 상가나 사무실 같은 별도 합산 토지의 경우는 80억 원을 초과하면 그때 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이 공시 가격이라고 하면은 이거를 아파트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꽤 계시더라고요. 실거래 가격. 그렇죠.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아니라 공시 가격은 그거보다 좀 낮은 가격이죠. 실거래 가격을 쫓아간다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요즘 많이 이제 따라간다. 세율을 그러니까 공시지가율을 좀 많이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네, 현재. 맞습니다. 네네네. 공시지가에 이제 점점 더 높여서 맞춰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죠. 그게 이번 달 5월 31일 아마 발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근데 이 종부세와 관련해서 뉴스가 네. 계속해서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예, 4.7 예.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여당 패배의 주요 원인이 성난 부동산 민심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이 주택 관련 세부담의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 11월 부과될 그러니까 11월에 이제 그 지로를 전송하죠. 그렇죠.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겠죠. 이제. 네네네. 그때 이제 그 세율 인상이 무효화되지 않겠냐 그 전에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최근 좀 진척이 없고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 요즘 상황을 보니 아직 좀 결정을 못 내린 듯한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게 뭐 이번 선거에 패배의 원인이 여당 쪽에서는 아마 부동산의 문제가 좀 컸을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동산 이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에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는 시도가 오히려 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또 내년에 대선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좀 많은 민심을 좀 듣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현재 당정청 입장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정확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예. 일단 여당은 선거 패배 후에 부동산 특별위원회 조직을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주요 의제를 논의해 오고 있긴 한데요. 네네. 세금 감면 중에서도 재산세 인하를 먼저 추진을 하고요. 종부세는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이 새로 민주당을 이끌게 된 송영길 대표도 종부세 조정은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지점에서 이제 네. 재산세나 종부세를 뭐 이제 인하한다.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높여서 이제 네. 종합부동산세를 좀 완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 지점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전체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는 방향에서 고민하겠다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습니다. 다만 징벌적 과세라는 지적이 있으니까 장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은퇴자와 고령자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죠.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 이제 노동을 하기 힘드신 나이가 되신 이후에 네. 주택을 한 채 보유하시는 분들께 이런 세금까지 부담을 한다. 뭐 그게 뭐 고가든 아니든 그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상황이기도 하겠죠. 그렇죠.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 연설에서도 이 이야기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어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이 있었죠. 네. 대통령은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완화 등과 관련해서 좀 부동산만큼은 할 말이 없다. 약간 이제 좀 인정한다라는 식의 언급도 있었지만 그렇죠.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투기 금지와 실소유자 보호 그리고 주택 공급의 확대를 통한 시장 안정인데 이 정책 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네. 뜻을 밝히면서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만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켜나가겠다. 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네. 예. 지금 문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또 의견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6881님께서 종부세 완화 반대합니다. 네, 그동안 해왔던 걸 결실을 맺기도 전에 완화한다면 다 물거품이 될 겁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여태까지 이제 한 기조로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데
아직 뭔가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상승이 좀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내용의 문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4231번님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 더 걷어들이지 못할 망정 왜 완화를 할까요? 가진 만큼 내야 하는 게 세금 아닙니까? 이 문제는 너무 어려운 문제라 저희 두뇌에서는 도저히 그럼요. 답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7706님께서 저는 많이 내도 좋으니까 비싼 집 있어서요. 종부세 좀 많이 내고 싶어요라고. 네. 요거 식사하면서 많이들 그냥 얘기하시죠. 이렇게. 이거 우리의 한마음 아닙니까? 예. 나도 내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967번님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 진짜로 부러워요라고 문자를 주셨네요. 네, 근데 또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또 그만큼 아깝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아마 이제 문자 주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전해드려서 그렇지 차근차근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의견을 아주 적극적으로 다 반영해서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나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봐요. 그것도 웃긴 것 같아요. 법이 한번 시행이 되면 지키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저 그냥 여론에 밀려가지고 또 바꾼다는 거는 좀 웃긴 것 같아요. 평균 가격이 11억이 넘어가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더 상향 조정해놓고 세율을 높인다든가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9억 원 이상 나가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집 한 채 있는 거 가지고 또 세금을 비싸면 안 되니까. 아니요. 인상. 9억이면 세금 내고 살아야죠. 있는 사람이 돈 내지 않으면 됩니까? 세금을 가진 사람이 좀 내야지. 저는 아직 크게 와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진짜 딴 세상 사람들의 얘기 같아가지고 솔직히 말이 10억이고 9억이지 저희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없으니까 저희한테는 너무 큰 벽이어가지고. 서민도 웬만한 집 한 채 가지면 9억 원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이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에요. 정부가 정책을 피는데 그걸 올리려고 피겠어요? 인하하려고 피는데도 어떤 시대 흐름이나 여파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그게 올라갔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야. 네, 길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셨나요? 아니 정말 구구절절 다 고개가 막 끄덕여지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시지가 9억이 실거래가 9억은 아니라는 거를 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공시지가 9억이면 한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은 그쵸. 된다라는 점도 좀 짚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머리에 전화를 달아서 의견 남겨주시면은 저희와 직접 전화로 이야기 나누실 수 있고요. 야식비를 저희가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화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화 안 받으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네, 저는 남양주에 사는 임옥희라고 합니다. 남양주. 네. 종부세 이야기 요즘 많이 나오고 남양주에 요즘 아파트 가격도 들썩들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심 많으셔요. 네. 그렇습니다. 종부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요. 네네. 이게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완화는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왜냐면은요. 지금 서민들이 솔직히 그렇게 비싼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몇 프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정말 그 몇 프로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완화한다는 거는 집 없는 사람들한테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공시지가 9억 이상이면은 요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아까 이제 시민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평균 11억을 좀 달성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이 종부세를 내실 것도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요. 네네. 그렇지가 않아요. 몇 퍼센트 안 된다? 몇 퍼센트 안 되는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공시가 9억은 실제로는 한 13억 이상? 15억 이렇게 돼야
9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13억 이상이 돼야 공시지가 9억이다. 예예예.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13억 이상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예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예예. 그래서 정부에서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편 정책인데 지금 이걸 다시 아직 시행도 하기 전에 네네. 완화 얘기가 나온다는 건 그 서민들이 너무 정말 그 실망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 네.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제가 한 가지 바랄 점이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 어쩌다가 2주택 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투기도 아니고 비싼 집도 아닌데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시적 2주택이 아니라 네네. 2주택인지도 모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부모들이 싼 집 하나 갖고 있다가 네네네. 이제 뭐 자녀들 그 손주들 봐주려고 그 자녀들이 뭐 집이 없는 경우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빚내가지고 조금 큰 집을 사서 이렇게 이제 손주들을 봐주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있죠. 이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2주택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이게 뭐 다주택자라고 중과세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황당한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이거 뭐 다주택자로 인정을 하면 안 되고 좀 이런 부분에선 정부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그 좀 정부에서도 좀 신경 써주시면 서민들이 예예예. 좀 더 왜냐하면 무조건 2주택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죠. 정말 알겠습니다. 예, 예. 억울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묵희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분들은 구제를 해드리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게 갑작스럽게 이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예, 저희 시민의 목소리 이묵희님의 목소리 잘 전달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목소리로 그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네. 정책을 아직 시행도 안 했는데 왜 벌써 바꾸냐. 그 다주택도 그냥 이게 투기를 위한 다주택인지 정말 실사용하고 있는 그렇죠. 그런 다주택인지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저는 화성시 향남에 살고 있는 30살 김민재입니다. 네, 화성에 살고 계신 김민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상에 대해서 반대를 하신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 이유는 작년에 이제 종부세 시행을 하고 이제 공시가격도 현실화를 진행을 하였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주택 가격이 좀 안정화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사실 작년을 보면은 작년만큼 부동산이 이렇게 많이 오른 적이 없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년에도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정책에 대한 효과가 좀 없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런 정책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정책이 계속 나왔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 근데 이런 정책이 거의 먹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종부세에 대한 것도 공시지가를 높여서 종부세를 많은 사람에게 부과를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이게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완화를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 네. 아파트 값이 상승하면서 벌어들인 이익이 그렇게 많은데 이 정도 세금은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올랐는데 내가 그걸 파는 것도 아니고 내 주머니에 좀 돈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내가 세금을 낼 돈을 내가 어디서 구하냐라고 말씀하시는 집을 한 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긴 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여러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김민재님. 예. 이런 정책들이 지금 다 좀 소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직접. 예. 혹시 김민재님이 생각하시는 이 아파트 가격을 잡는 방법, 이런 걸 하면은 좀 그래도 부동산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거 혹시 있을까요?
저는 제 생각에는 좀 네. 이 주택에 대한 공급량을 좀 올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급이 너무 부족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공급이 아무래도 뭐 그 경제의 가장 기본 법칙이잖아요.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재님 전화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예. 의견 잘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생각들을 하시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주제인데도 여러 갈래로 생각이 많이 갈리네요. 문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네. 8537번님은 종부세 유지해야 합니다. 정책은 일관되게 유지해야죠. 라고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종부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정책을 그렇게 갑자기 바꾸면 안 된다. 일관된 어조로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효과가 나중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예. 갑자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하냐. 여태까지 믿고 따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것 같기도 해요. 네. 자, 2866님께서 30년 동안 1주택자고 정년퇴직 후에 쉬고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 올려놓고 종부세 대상이라고 세금 더 내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는지요. 1가구 1주택 장기 거주자는 제외해야 합니다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당장 뭐 이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현실적으로 이득을 보는 거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당장 뭐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또 일을 지금 하시기 힘드신 어르신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런 일을 또 겪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4061번님은 종부세를 내고 싶지만 대신 씁쓸함을 달래려고 주세랑 담배세는 남부럽지 않게 낸답니다. 내고 싶지만 낼 수 없는. 유류세도 좀 포함해야죠. 유류세도 좀 뭐 이렇게 섞어서 내고 있답니다. 자, 3983님께서 집은 사는 게 아니라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부동산을 투기 대상으로 보는 인식부터 좀 바꿔보는 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막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막 아파트 막 갭 투자 해가지고 막 30채, 60채 이렇게 그렇게 갖고 계신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거 뭐 이제 자랑하듯이 막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막 문서 쫙 깔아놓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신기했어요. 그거는 진짜 투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7222번님은 집값이 그 정도 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죠. 저는 집이 없지만 제 집이 그 정도의 가격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종부세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을 올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이런 의견도 저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5323님께서 공시지가 9억짜리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서민인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또 전화 연결하셨던 분이 공시지가 9억짜리 정도면 13억은 넘어요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13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야, 이게 좀 서민인가? 근데 요즘 아파트 값을 보면 서민인 건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고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막 갑자기 또 막 오른 것도 있기도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있거든요. 어떤 재화든 뭐 원사이드하게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다라고 저도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을 때는 공시지가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또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아니, 그래서 부동산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예요. 정답이 없어요. 문자 마지막으로 몇 개만 좀 더 소개해 주시죠. 8752번님,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집값을 내려야죠. 집값 오르는 건 좋아하면서 종부세 내는 걸 싫어한다는 건 모순 아닙니까? 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3659번님, 원칙을 지켜나가야죠. 완화 반대입니다. 찬반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8799님께서도 종부세 그대로 갑시다. 세금 많이 내서 사회 곳곳에 골고루 쓰여주면 좋잖아요. 많이 내기 싫으면 팔고 좀 더 저렴한 집으로 가면 될 듯해요라고 보내셨는데 또 팔면 양도세가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금이라는 게 단순히 그렇게 하면 되죠. 팔고 가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네요. 저희의 머릿속에서는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과연 나라에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이 나올지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오늘 어려운 얘기 하시려고 고생 많으셨어요. 땀이 나나요? 땀이 나나. 네, 김혜지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4667님이 보내신 문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주택 소유자들에게는 발등에 떨어진 불 같겠지만 무주택자들에겐 그마저도 배부른 고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정부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중심을 잘 잡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문자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너무나 폭등해서 일어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런 문제겠죠.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유튜브와 팟빵 통해 다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 내일 저녁 7시 30분에도 함께합니다. 황현이었습니다.